네, 이번에는 이제 안경학개론 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 수업 1교시 때는 광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광각. 이제 광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빛에 대한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배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각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광각이란 빛을 느끼고 그 강도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느끼고 그 빛의 유무를 조금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빛의 강도를 조금 구별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의 감각을 일으키는 최소 작은 광량으로 나타냄. 그래서 체극, 자극, 그러니까 최소 작은 광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빛의 강도를 점점점 약하게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빛을 아예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광선량의 한계를 최소 작은 광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강도를 점점점 약하게 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빛의 존재를 인식하는 최소의 자극 광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말을 하면 최저의 조도, 그러니까 가장 조도가 낮은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최소 작은 광량은 아무래도 광선의 양이나 아니면 주변의 조명, 그러니까 주변의 조도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의 조도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명암을 조금 나타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주로 간체 세포가 관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광각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이제 빛의 최소한의 량을 보는 거니까 간체 세포가 관여하는 기능이고요. 암순응 상태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많이 어두운 상태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럼 정리해서 말을 하면 광각이라는 것은 빛을 느끼고 그 빛의 유무를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그 빛의 강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광각에서 명순응, 암순응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우리가 밝은 곳은 우리가 물체의 형태, 색각,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색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포가 활동을 한다고 했죠? 추체였죠, 추체. 그리고 어두운 곳은 우리가 형태나 색깔을 정확하게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명암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편이고 우리가 어두운 곳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야의 중심부보다 이렇게 주변부 쪽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심부보다 주변부가 예민하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는 간체세포가 활동을 하는데 이 간체가 아무래도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는 주변부의 시야가 조금 더 예민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명수능과 암수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밝은 곳에서는 물체의 형태나 색각을 인식하고 정확히 명확하게 보고 그거는 이제 추체가 담당을 하고 어두운 곳에 가면은 형태나 색각보다는 명암을 조금 구별을 하고 중심부보다는 주변부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간체가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수능. 수능은 그냥 말 그대로 환경이나 이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외부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적응하는 감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외부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능의 눈에서 배울 것은 외부의 환경이 조도,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그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 눈이 하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옮겨가면 바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서 잘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일시적으로는 눈이 너무 부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눈부심, 그 밝음에 익숙해지면서 점점점 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눈이 밝음이나 어두움에 익숙해지는 현상을 명수능, 암수능 혹은 그냥 수능이라고 합니다. 명수능은 말 그대로 밝은 곳에 수능, 적응하는 거. 암수능은 어두운 곳에 적응하는 거. 명수능은 밝은 곳에 적응을 하는 거니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갔을 때, 암수능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어두운 곳에 수능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눈은 갑자기 이제 광자극, 이 조도가 바뀌면 그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그 감수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광자극, 그러니까 빛의 양이 달라지면 감수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거고, 그게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수능, 암수능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거예요. 먼저 암수능. 암수능은 어두운 것에 적응을 하는 거죠. 어두운 곳에 적응을 한다는 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다. 암수능.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암수능 경과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세로축은 광자극 역치, 상대 강도, 그러니까 빛에 반응하는 양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가로축은 어둠 속에서의 시간이에요. 오른쪽은 가로축은 시간, 위쪽은 빛의 세기, 빛에 자극하는 빛의 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초반 1분에서 2분 이 초반부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그래프가 감소하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첫 번째 1, 2분에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다가 한 5분 넘어서부터는 이렇게 완만해지죠. 이렇게 첫 번째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분 동안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5에서 10분 동안은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느 지점을 지나면 급감합니다. 다시. 그러다가 30분이 지나면 점점점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 1, 2분 동안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점점 5분 지나면서 평행처럼 가다가 다시 어느 지점을 지나면 이렇게 쭉 급감하다가 또 30분 지나면 이렇게 평행하게 간다. 이게 큰 틀입니다. 암수능에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점점점 작은 빛에도 이렇게 반응하게끔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을 지나면 다시 급감해서 나중에는 적은 빛에도 반응을 할 수 있는 암수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 개의 곡선이 있죠. 첫 번째 곡선이 있고 완만해지다가 어느 굴곡을 만나면 어느 지점 이후로 다시 또 이렇게 곡선이 생기잖아요. 이 두 곡선 사이에 있는 굴곡을 콜라우시 굴곡이라고 합니다. 콜라우시 굴곡을 기준으로 먼저 일어났던 걸 1차 암수능 곡선,
콜라우시 굴곡 이후로 난 게 2차 암수능 곡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1차 암수능 곡선은 주로 추체가 암수능을 하는 거고 추체세포의 암수능이라고 보면 되고, 이 2차 암수능 곡선은 간체세포의 암수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서 암수능은 총 두 가지, 두 곡선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 1분부터 10분까지는 추체세포가 급격하게 암수능을 하고, 콜라우시 굴곡을 지나면 2차 암수능 곡선을 통해서 간체세포가 이제 암수능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추체세포와 간체세포를 설명해 드릴 때 아무래도 추체세포가 반응은 빠르고 간체세포는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반응 속도가 빠른 추체세포가 먼저 이렇게 곡선을 하면서 암수능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체세포는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2차 암수능 곡선으로 암수능을 한다. 그래서 그 두 개 곡선 사이의 굴곡을 콜라우시 굴곡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암수능은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약 30분 정도 걸려야 이제 평행하게 진행되니까 암수능은 30분 정도 지났을 때 그제서야 이제 암수능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명수능. 밝은 거에 수능한 거니까, 밝은 거에 적응이 되는 거니까 요것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 빠른 시간에 밝기에 적응하는 거, 수능하는 거. 그래서 황방부 기능에 의한 것으로 이때는 추체가 주로 활동하게 되어 물체의 형태와 색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추체가 형태, 물체의 형태, 색채를 보는 거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수능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물체의 형태나 색채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수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수능에 요하는 시간은 40초에서 1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방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갔을 때 순간적으로 눈이 많이 부시고 정확하게 보이지 않다가 이 추체세포가 이제 명수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도 정확하게 보고 색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되는데 약 40초에서 1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콜라우시에 의하면 약 10의 마이너스 2 룩스에서 10의 제곱 룩스 사이에서는 추체와 간체가 다 같이 작용하고, 그것보다 낮은 조도에서는 순수 황혼시가 되며 그것보다 높은 조도에서는 순수 주간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의 마이너스 2 룩스, 그러니까 0.01 룩스에서 10의 제곱 룩스까지, 다시 0.01 룩스에서 10의 제곱 룩스 사이에는 추체와 간체가 같이 작용을 하고, 이 0.01보다 낮은 곳에서는 황혼시, 그러니까 간체가 작용을 하고, 그것보다 높은 조도에서는 추체만 작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수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수능 앞에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수능이 이제 적응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환경, 그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수능이. 그래서 암수능 시 어두운 걸 익숙해진 그 암수능 시 처음에는 추체세포의 활동이 중지되고, 이게 뭐였죠? 우리 아까 그 그래프를 봤을 때, 그쵸? 1차 암수능 곡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체세포가 활동하게 되며 이때 콜라우시의 굴곡을 인식하고, 그 이후에는 간체세포의 활동도 이제 간체세포의 활동으로 암수능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명수능 시 처음에는 간체세포의 활동이 중지되며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있으면 간체세포의 활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오면 간체세포의 활동이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추체세포입니다. 추체세포의 활동으로 변화가 되나 변화 시기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의 양상을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체세포는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암수능이 됐어요. 그럼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왔다. 그러면은 처음에 추체세포의 활동이 중지되고 간체세포가 활동하게 되고 이때 콜라우시의 굴곡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이제 어두운 곳에 있으면 간체세포가 활동을 하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는 그 명수능 때에는 간체세포의 활동이 중지되고 추체세포의 활동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명수능이든 암수능이든 이 수능이 있다라는 것은 광각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 있다라는 것은 광각의 커다란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명소시와 암소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수능과 이제 암수능을 배웠는데 이번엔 명소시와 암소시예요. 명소시, 암소시. 우리가 명수능 상태나 암수능 상태에 있는 시각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수능에서의 시각과 암수능 상태에서의 시각은 두 개가 명확하게 다른데, 그리고 명수능 하에서의 시각을 명소시라고 하고 암수능 하에서의 시각을 암소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명소시는 밝았을 때의 시력을 말을 하는 거고 시각을 말을 하는 거고, 암소시는 어두웠을 때 시각을 말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명소시는 약 10럭스 이상의 밝기에서 활동을 하고요. 암소시는 대체로 어둠이 깔리는 저녁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명소시는 밝은 곳에서 그리고 암소시는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능 속도에 대해서도 아까 명수능을 추체세포가 하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암수능은 간체세포가 되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그 어두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 갔을 때 밝은 곳에 적응하는 게 빠를까요? 요거는 생활하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곳에 적응하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그거는 이제 추체세포이고 이 명수능은 추체세포고 암수능은 간체세포니까 조금 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명수능이 빠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시감도 곡선 그래프를 한번 볼 거예요. 이 시감도 곡선이 뭐냐? 에너지가 동일한 상태의 각 스펙트럼에서 눈의 감도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파장에서 똑같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 스펙트럼, 그 다양한 파장 중에서 우리의 눈이 느끼는 감도를 그린 곡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장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일한 에너지, 똑같은 빛으로 쐈을 때 색 중에서 어떤 거에 좀 감도를 심하게 느끼느냐, 밝게 느끼느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파장에 따라 빛이 다르니까, 색이 다르니까 어떤 색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밝게 보이느냐 그거를 그린 곡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체와 간체의 활동 차이는 각종 파장의 빛에 대한 밝기를 감지하는 차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체가 활동하든 간체가 활동하든 그 차이는 각 파장에 대한 빛의 밝기,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에너지량을 가진 각 파장의 빛에 의해서 생기는 밝기의 감각을 파장에 따라 다르며 그거를 시감도라고 하는데, 그럼 시감도는 파장에 따른 밝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파장에 따른 좀 쉽게 이해하면 각 색상에 따른 밝기를 시감도라고 하고, 그 시감도를 측정해서 얻은 곡선, 이렇게 그래프에 나타낸 게 시감도 곡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명수능은 이 추체세포를 보면 되겠죠. 어느 쪽에서 가장 높냐면 555에서 가장 밝아요. 이 555 나노메터는 황록색입니다. 밝았을 때, 황록색을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암수능일 때는 파장이 조금 더 작죠? 요 정도겠죠? 암수능일 때는 505 나노메터, 507 나노메터입니다. 507 나노메터. 이건 무슨 색이냐면 청록색. 일 때 가장 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감도 곡선을 보면 가장 큰 값을 갖는 게 507 나노메터 암소시는, 명소시는 555 나노메터인데, 우리가 암수능이 507 나노메터, 이 초록색이 제일 밝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상구를 보면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비상구는 이 청록색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곳에서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비상구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볼 수 있는 청록색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서 이해해 주시면 조금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광각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게요. 야맹, 이건 말 그대로 암순응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순응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는 간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간체의 기능 장애다. 그래서 야맹의 대표적인 질환은 망막색소 변성증이 있습니다. 이 망막색소 변성증은 아무래도 두 가지 증상으로 조금 나오는데, 야맹증과 시야 협착,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망막색소 변성증이 있으면 야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야맹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맹은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는 거니까 간체의 기능 장애고, 뭐 비타민 A 결핍 혹은 망막색소 변성증이 있으면 야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주맹은 밝은 곳에서 잘 보이지 않으나 약간 어두운 곳에서는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조도를 낮췄을 때 시력이 잘 보이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어떤 장애겠어요? 추체의 기능 장애. 왜냐면 추체는 우리가 밝은 곳에서 사용을 하니까, 작용을 하고 반응을 하니까 이 추체 기능 장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주맹의 대표적인 질환은 전생맹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배울 거예요. 생맹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래서 야맹과 주맹이 있고, 야맹은 어두운 곳이 잘 보이지 않고 간체의 기능 장애다. 망막색소 변성증 혹은 비타민 A 결핍, 이런 걸로 일어날 수 있고, 주맹은 밝은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거고 추체의 기능 장애고, 대표적인 질환은 전생맹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번에 마지막으로 간체 내 시용의 광학적 변화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고 이 표를 보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간체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원반들이 있어요, 겉에. 근데 이 원반에는 광선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체 외부에 있는 건데, 시홍이
조금 정리해서 말을 하면 광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각색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빛을 감지하고 그걸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색소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간체에 있는데 얘가 빛을 감지하고 물체를 볼 수 있게끔 이게 시신경을 쭉 통해서 뇌까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번에 시황은 레티날과 옵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레티날이 뭐냐면 이 레티날은 그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옵신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막 단백질. 그래서 이 로놉신이 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간체내니까 아무래도 암순응이겠죠? 암순응할 때 빛을 받으면 이 로놉신이 이 시황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놉신이 빛을 받으면 시등이 되고 그 시등이 다시 뭐 열과 뭐 pH 작용 이런 걸로 인해서 시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황이 또 최종 산화물이 C100까지 되는데 그래서 이 시응이 로놉신이 빛을 받으면 C등이 되고 그 C등이 열과 pH 작용을 의해서 시향이 됐다가 최종 산화물인 C100까지 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100이 비타민 A랑 옵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A가 망막색소 3P에 흡수되고 다시 시응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이 시황이든 시백이든 다시 시흥으로 재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시흥을 다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흥이 빛에 반응을 해서 눈을 보이게 하는 건데 암순응이 그래서 안 되니까 야맹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로놉신이라는 게 빛을 받으면 이 시황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 에너지가 발생하고 뭐 시신경이 흥분하면서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시황이 다시 시백이 되고 이렇게 시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돌아갈 수 있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야맹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크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우고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이 시흥이라는 건 로놉신인데 이 로놉신은 간체의 외절에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광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각색소 단백질이고 이게 빛을 받으면 시등이 되는 겁니다. 분해돼서. 그래서 이 시등이 다시 열이랑 pH 작용에 의해서 시향으로 갔다가 그게 최종 산화물인 C100이 되고 이 C100과 시향은 다시 시흥으로 이렇게 재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큰 틀이에요. 이게 다시 뭐 흡수되는 과정이나 이 시흥으로 재생되는 과정은 사실 좀 복잡해요. 그냥 뭐 비타민 A가 망막색소 상피에 흡수되고 다시 시흥으로 합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크게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읽어보면 뭐 개구리의 망막을 이렇게 꺼냈을 때 밝은 곳으로 가져오면은 이렇게 C등 오렌지색으로 됐다가 황색이 됐다가 백색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막에 있는 간체세포 이 로놉신이 빛을 받으면 C등 이 오렌지색으로 됐다가 황색 C황이 됐다가 C백으로 최종 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광각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고 이 광각이라는 건 빛의
세기를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빛을 느끼고 그 빛의 유무를 판단하고 빛의 강도를 차이를 구별하는 거고, 여기서는 크게 뭐 수능하는 과정이 있고 암수능과 명수능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각 수업 마치겠습니다.